펌프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블러드 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센트리퓨가를 사용을 하든 뭐 롤러 펌프도 마찬가지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센트리퓨가에서 이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는 이제 펌프에서 발생하는 이제 압력보다 이 디스탈 프레셔가 더 커지면 이제 역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에게 센트리프 연결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피모랄 아테리나 아니면 어센딩 에오르타에 이제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센트리퓨갈의 이제 RPM 자체가 이 어느 적정도 이상이 돼서 이 피모랄 아테리나 이제 어센딩 에오르타에서 발생하는 그 디스탈 프레셔 압력이 이 RPM이 더 그걸 이길 수 있는 만큼 높다면, 이거는 계속 앞에 이제 포워드 플로우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RPM 자체가 줄어들어서, 아니면 이 피모랄 아테리라든가 어센딩 에오르타의 압력이 더 올라가서 이 혈압이 역전이 되는,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더 낮은, RPM이 낮고 이쪽이 디스탈 압력이 높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이 라인을 통해서 혈류가 이제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리저버가 있는데, 이 리저버의 볼륨이 훅 늘어난다던가 갑자기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이 항상 그 제조 업체의 그 업체마다 그 적정 가장 미니멈한 이 RPM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무리 안 돼도 15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RPM이 1500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 디스탈의 압력이 더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뒤로 이제 백플로우가 형성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라인에 이제 그 어떤 그 플로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마이너스 값이 울리면서 이 경고 알람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플로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플로우를 모르고 계속해서 이 환자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피모랄 아테리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센트리퓨갈에서 역류가 계속 된다 그러면 이 플로우가 다 빠지게 돼서 이쪽에서 이제 공기가 그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환자의 그 볼륨 자체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를 형성을 시켜줄 수가 없죠. 심장에서 뛰는 플로우라든가 볼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센트리퓨가를 사용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롤러 펌프의 경우에도 이 롤러는 이제 그 이 튜빙이 회로 안에, 이 하우징 안에 이제 그 튜빙 사이즈, 그러니까 각각의 튜빙 사이즈가 들어가서 이 롤러가 눌러서 이제 회전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그래서 이 오클루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오클루전이 만약에 적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부분은 이 오클루전을 펌프를 멈추게 되면 뒤로 이제 백플로우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클루전이 정확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하지만 이제 이 언더 오클루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언더 오클루전의 경우에는 이 롤러 펌프가 이 튜빙을 눌러서 어느 정도 정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언더 오클루전이 되어 버리면, 이 오클루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백플로우가 형성이 돼서, 마찬가지로 뭐 리저버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리저버의 볼륨이 확 증가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센트리퓨갈과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언더 오클루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터뷸런스 플로우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히몰라이시스라던가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센트리퓨갈보다. 그래서 오클루전에서는 롤러에서는 이 오클루전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롤러 펌프에서는 두 가지인데, 오클루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문제와, 하나는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면 오클루전을 아무리 잘해놔도 그거는 이제 심각한 아주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발생을 하면 이제 포워드 플로우는 이제 중단이 되고,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리버스가 될 겁니다. 이제 뒤로 거꾸로 역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이제 로우 플로우 레인지 또는 이제 이 션트 또는 이제 브릿지가 열려 있을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션트라던가 브릿지는 이 포워드 플로우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AB 라인에 이렇게 브릿지가 있을 경우에 여기 항상 클램프를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드레인되고 펌프에 의해서 이 포워드 플로우가 형성이 될 텐데, 만약에 이 브릿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중간에 리저버가 있죠. 리저버는 압력이 거의 없습니다. 0입니다. 0. 근데 이쪽은 디스탈에는 압력이 있죠. 그럼 플로우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이렇게 다시 리저버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션트 플로우에 의해서
그러면 포워드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플로우는 훨씬 더 많이 갑니다. 보통 예를 들어 뭐 5,000 정도의 이제 플로우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슷한 RPM에서 이것보다 훨씬 늘어난 7,000 뭐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일로 가는 플로우가 아닌 어디 션트가 열려 있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 알람 또는 이제 차단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제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아트리알 라인에 이렇게 클램프가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할 수가 없는데, 라인이 비너스가 있고 만약에 이제 아트리얼이고 이쪽 피무랄이나 이제 돼 있다고 하면 이쪽에 이렇게 클램프를 하나 채워놓는데, 우리 비너스 오클루더처럼 만약에 가다가 백플로가 형성이 되면 이 클램프를 확 차단을 해버립니다. 역류가 되지 않도록 아트리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플로가 형성이 된다던가 플로가 뒤로 역류를 하는 이런 발생이 하게 되면 여기를 차단해버리는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아트리알 라인에 이제 그런 장치를 해서 이 백플로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를 해서 그 백플로우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 소아 ECLS 시뮬레이터 모델에서 이제 이 레비트로닉스, 이제 센트리맥, 그 다음에 메트로닉 바이오메디커스, 이 마켓, 로터플로우 펌프에서 이 낮은 회전 속도로 리트로그레이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제 메트로닉의 바이오메디커스라든가 이 센트리맥이라든가 이 로타플로우는 특성이 다릅니다. 이게 회전 방식이, 회전은 이제 뭐 당연히 회전을 하지만 이 회전에서 롤러 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회전체, 이거에 대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적정 RPM이 다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 보면 소린에 이제 임펠러 펌프가 있는데 똑같은 RPM이라도 가장 출력이 좋은 게 임펠러 펌프인 소린 펌프입니다. 그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센트리퓨갈이 RPM이 다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에어 엠볼리즘에 이제 펌프와 관련된 에어 엠볼리즘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제 익세시브한 네거티브 프레셔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센트리퓨갈을 기준으로 인과 아웃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이게 원심력이 작용하는 방향이고 이게 구심력이 작용하는 방향인데, 이 구심력이 작용하는 방향에서 이제 이 네거티브 프레셔를 이제 항상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와 펌프 사이에 이제 느슨한 어떤 연결 또는 이제 어떤 캐비테이션이나 이제 이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캐비테이션이나 이제 부주의한 이제 공기 유입으로 이 공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비너스 라인과 이제 리저버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센트리퓨갈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아트리얼 필터를 지나서 이렇게 환자한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항상 공기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공기가 들어와도 리저버라는 어떤 이런 완충되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와도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걸 지나서 이 부분은 이제 에어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옥시네이터에서의 이제 상단, 그 다음에 아트리얼 필터에서의 가장 윗부분에서 공기가 모이겠지만 이 메시브한 공기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오픈된 이제 어떤 정맥 주사라던가 이 스탑콕, 뭐 3웨이 같은 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는 이제 드레이지 캐뉼라 홀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공기비, 이제 유입이 이제 보고가 되고,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플로우 상황에서 이제 항상 다 닫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기가 유입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센시티브 버블 이제 카운팅 디바이스는 이제 익세시브한 네거티브 석션 발생 시에 이 옥시네이터 아울렛에서 공기를 검출할 수 있고, 이는 캐비테이션과 관련된 공기가 옥시네이터 이제 버블 트랩에 모두 캡처되는 것이 이제 아님을 나타낸다 얘기하는데, 이 공기가 돌아서 리저버에서도 공기 디포밍이라던가 아니면 스크리닝 필터가 있어서 공기를 제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게 넘어가서 이 환자한테도 다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항상 아주 우리가 RAP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냥 비우고 리저버를 비우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원래 원칙은 여기를 다 이제 수액으로 채우고 이 캐놀라 연결되는 부분도 다 꼼꼼하게 물로 채워서 하는 게 이 공기의 유입을 환자한테 들어가는 이런 마이크로 버블들은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 이제 이게 검출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라지 어마운트한 에어가 이 센트리퓨갈 펌프대에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포워드 플로우를 발생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공기가 들어오면 이 포워드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헛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공기가 이제 이 마크로 버블들이 들어와서 대량의 많이 이제 큰 공기들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여기 회전을 하면서 혈액과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털어내기 힘든 그런 마이크로 버블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상당히 이건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이게 이 클래스 1입니다. 이게 외국에서 돌아가지고 센트리퓨갈이 있으면 이 부분에 그 이제 버블 센서를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레벨 센서를 꼭 붙여야 됩니다. 레벨 센서, 이건 레벨 센서인데 이거를 해서 2중 3중으로 이 센트리퓨갈 안에는 이런 그 라지 어마운트의 에어가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해야 되고, 이거는 클래스 1입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1, 2, 3로 나누게 되는데, 이거 1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안 하면 이제 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센서 채우는 건 다 클래스 1입니다.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런 거는 꼭 채워서 그 어떤 그 갑작스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꼭 그런 어떤 이런 센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수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이제 MT 하우징 상태에서의 이 펌프 회전은 히팅이라던가 이 디스로케이션이라던가 펌프 페일러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박살이 납니다. 실제 진짜 막 다 깨져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절대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공회전을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